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36된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벌써 10년이 돼갑니다.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네요. 최근 들어 그런 생각이 들은 게 아닙니다. 10년이나 이어온 결혼 생활이지만 저는 정말 버티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결혼을 일찍 한 걸 보면 남들은 제가 와이프를 엄청 아끼고 좋아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저랑 와이프는 결혼을 한 첫 해부터 쇼윈도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밖에 나가면 아내 입맛에 맞춰서 교양 있는 척, 배운 척 있는 척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결혼하기 전부터도 아내의 이런 성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왜 했냐 물으시면 할 말이 없네요. 아내와는 딱 두 번 만난 게 다였는데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속도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잘못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아내는 제가 한순간의 불장난이었다고, 그런데 저 같은 놈과 결혼까지 해버렸다고 하며 매일같이 후회하며 산다는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아내는 외국에서 석사 공부까지 마치고 온 배울 만큼 배우고 집안 형편도 넉넉한 있는 집 여자였어요. 저는 아내에 비하면 내세울 거 하나 없는 동네 한량이었고요. 공부만 했던 아내가 저한테 호감을 갖게 되었고, 두 번째 만남에 아내는 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아내의 집안에서는 결혼을 반대하는 분위기였는데 아내가 고집을 부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되고 아내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진 순간부터 저희 집에는 불화가 시작되었죠. 아내는 제가 못 배워 교양이 없는 걸 가지고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고, 제가 그 등살에 못 이겨 이혼까지 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자기가 이혼녀 도장 찍혀서 살아가는 것 또한 참을 수가 없다며 이혼할 거면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까지 청구하겠다 하는 말에 이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만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당장 저희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마저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세상 교과서적이고 이상적인 부부 연기를 하면서 지냅니다. 쇼윈도 부부 생활에 지쳤지만 그만큼 아내가 사이좋은 부부 연기한답시고 저희 부모님께 돈도 넉넉히 드리고, 제가 또 딱히 배운 게 없어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있는지라 이제는 이혼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내한테 의존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섣불리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고, 이왕 쇼윈도 부부로 살아간 거 저도 이득만 취하고 나 혼자만 스트레스 견디면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니겠냐 하고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제가 받는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 생각했더니 딱히 그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완벽한 부부를 연기하는 쇼윈도 부부 생활 와중에도 아내는 언젠가부터 주변 또래의 지인들과 모임을 갖는 것만큼은 기피했습니다. 제가 배운 게 너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지인들과 모임을 갖게 되면 정말 무슨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연회장 같은 데서 와인 같은 거 마시면서 인사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사이좋은 부부 연기는 할 수 있지만 배운 사람 연기는 하기 힘들었네요. 애초에 관심도 없는 세계 정세라든지 학술 연구 같은 걸 제가 아내 기세워주자고 공부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나가면 다른 지인들 남편과 저의 지식 수준이 비교가 된다면서 차라리 아내는 또래 지인들을 만나는 모임은 아예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동안은 혼자서 다니기도 했는데 남편은 어디 갔냐는 질문이 너무 짜증나서 아예 모임에는 발길을 끊어버린 거지요. 아내 입장에서 그렇게 1년 가까이 아무 모임도 나가지 않고 지냈으니 또래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었을 겁니다. 또래가 아니어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저랑은 집에서 기본적으로 대화가 거의 오고 가지를 않다 보니 그만큼 더 외로웠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때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밖에 우당탕 소리가 들리길래 베란다를 보니 사다리차가 저희 창문을 가로질러 물건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고요. 윗집에 새로 신혼부부가 이사를 온 거예요. 저희 아파트가 조금 비싼 편이라서 신혼부부가 처음 시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아파트인데 이사 오는 걸 보니 집이 좀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사를 왔을 때도 그저 이사를 왔구나 싶었지 저와 이런 정도까지 사이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와는 이미 결혼하자마자부터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밤이 한참 깊은 와중에 아내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웬일로 나를 찾나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저를 데려가길래 혹시 아내가 많이 고픈가 싶어서 은근슬쩍 기대도 했어요. 10년 동안 아내 기분에 맞춰서 하더라도 1년에 10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내는 천장을 가리키면서 저보고 가서 한마디 하고 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어보니 엄청나게 쿵쿵대면서 아주 신혼부부라고 불타오르는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앓는 소리가 천장을 통해 새어나오더라고요.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큰 소리는 배관을 타고 방에 들리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건 거의 생중계를 한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소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신혼부부라면 응당저래야 하는 건가 싶었고 내심 저는 저런 추억이 없었기 때문에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내는 윗집 신혼부부가 만들어내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면서 새로 이사도 왔고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건 매너가 아니지 않냐고 톡톡히 가르쳐주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양 떨어야 돼서 싫은 소리는 하기 싫으니 저한테 시키는 거죠. 정 싫으면 자기가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 실크 소재 파자마로 고쳐입고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실크 소재 파자마 또한 저는 솔직히 집에서 난닝구 입고 고무줄 반바지를 입고 자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가 그러면 교양 떨어져 보인다고 저녁 9시 넘어서 배달 음식을 받거나 하는 등 사람을 마주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강제로 파자마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층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교양 있는 이웃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해야 교양이 있어 보이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기에는 신혼부부인데 너무 민망해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인터폰으로 대화를 할 줄 알았는데 문이 철커덕하고 열리더라고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혹소리가 나올 만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당연히 남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내 쪽이 문을 열고 고개만 빼꼼 내밀더군요. 얼굴은 20대 중반은 된 것 같이 앳돼 보였고 결혼하기에는 조금 일찍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 마누라가 지랑 방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왔는데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도 아니고 문 밖으로 내보낸 걸 보니 남편놈 얼굴이 궁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척을 하면서 아랫집인데 소리가 조금 시끄러우니 조심해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대답도 듣지 못하고 도망치듯 후다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내려와서 한다는 말이 교양 있어 보이게 잘 이야기했냐며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검사를 하더군요.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검사까지 할 일이라면 지가 가지. 왜 오밤중에 나한테 이런 걸 시켜서 민망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냐 속으로 원망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윗집 신혼부부들은 제 말이 통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귓등으로 들은 건지 다음 날이 돼서도 또 그 다음 날이 돼서도 밤마다 만들어내는 그 소리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제가 조금 소리가 불편하다고 말한 건 전혀 개의치 않아 보이는 듯이 들으란 듯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들려오는 괴성과 그날 본 윗집 신혼부부 그녀의 얼굴이 매치가 안 되긴 했지만 아무튼 한 번 더 주의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다녀오려고 하니 아내가 됐다고 하면서 이런 쉬운 것도 똑바로 못한다고 자기가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다녀오면 다녀오는 거지 굳이 나를 불러서 저러나 싶었지만 뭐 자기가 간다는데 제가 아쉬울 건 없어서 그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한 아내가 얼마 안 있어서 후다닥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후다닥 들어오는 꼴을 보아하니 제가 얼마 전 봤던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보고 왔는가 봅니다. 그런데 아내는 혼자 궁시렁대는 게 저런 무례한 남자가 다 있냐면서 못 배운 거 티낸다고 뭐라 중얼거리는 걸 보니 이번엔 여자 쪽이 아니라 남자 쪽이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아내의 경고가 통했는지 그 다음 날부터는 이내 조용해지더군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소한 사건이 저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별다른 일 없이 지내고 있던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어요. 저는 당시 일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아내가 어디 나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직장 가질 바에는 집에 있으라고 했어서 딱히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고 제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소일거리 구해서 몇 주 정도 하고 돈 벌고 하는 식으로 제 개인적인 유흥비는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무력도 없고 해서 그냥 집에서 한동안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놀고만 있다 보니까 집에서 너무 지루하길래 산책이나 나가야겠다 싶어서 밖을 나갔습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 산책이나 좀 할 생각이었죠. 이웃들 보는 눈 신경 쓴다고 담배라도 피려고 치면 집에서 10분은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서 흡연을 하고 와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집에 있는 동안에는 참아내는 편인데 또 밖에 나오니 생각이 나서 근처 편의점 가서 하나 사다가 제가 평소에 흡연을 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에서 누가 장을 보고 걸어서 집에 들어가는지 양손으로 커다란 봉지 하나 끌어안고 있는 것도 모자라 양손 가득히 해서 장바구니를 짊어지고 낑낑대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에 찰랑찰랑거리는 건강한 머리카락이 눈에 익길래 누군가 보니 윗집에 새로 이사 온 그 여자였습니다. 집도 비싼데 사는데 집에 차도 없나 싶었어요. 좋은 인상으로 마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웃 간의 정이 있지 싶어서 마침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었길래 길 건너로 뛰어갔어요. 그녀 근처까지 다다르고 나서 그녀 손에 들려있는 장바구니를 뺏으며 제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녀가 흠칫하고 놀라더라고요. 이내 장바구니를 집어든 게 저라는 걸 알아보고는 그녀도 제 얼굴이 기억이 났는지 금방 안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장을 봐야 하는 날에는 남편하고 차 끌고 같이 가지 않냐고, 뭘 그렇게 많이 샀냐고 물으니 원래는 오늘 저녁거리 사러 간 거였는데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잔뜩 사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들고 가보자 하고 장바구니 사다가 다 쑤셔 담고 들고 오고 있는데 몇 번이나 후회를 하고 있던 와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 문 앞에서 그녀를 마주대했을 때랑은 다르게 예의도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에는 그런 차림으로 나왔느냐 묻고 싶었지만 괜히 말 꺼냈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싶어서 참았네요. 그녀 집 앞까지 짐을 같이 들어주고 나니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애초에 나온 목적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녀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집 안에 들어와서 시원한 차라도 한 잔 나고 가라는 거예요. 신혼부부 집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극구사양했지만 그녀가 꼭 좀 마시고 가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고 하기에 하는 수 없이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혼부부치고 생각보다 단촐하게 집 안을 해놓았더군요. 집도 무채색으로 화려하지 않게 꾸며놓았고 아무튼 소파에 앉아서 그녀가 차를 내오기를 기다리는데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저를 위해 뭔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처음 보는 광경이라 그런지 제 마음이 다 설렜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위해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부엌 앞에 서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녀가 내어주는 차를 마시고 가려는데 그녀가 제가 불편할 걸 생각한 건지 제 옆으로 자리를 앉더니 같이 차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3인용 소파라서 그녀가 제 옆에 너무 가깝게 앉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내 어색함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그녀가 내숭도 없고 말도 재미있게 잘 하더라고요. 맨날 대화할 때마다 교양 떠는 아내만 보다가 오랜만에 그냥 보통 여자랑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 말도 잘 통했고 관심사마저 비슷했기에 둘이 대화를 시작하면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웃고 떠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는 서로의 배우자가 출근해 있는 사이에 둘이 집에 있으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났고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가까워졌다고 해서 선을 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쇼윈도 부부였기에 그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기는 했지만 그녀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했기에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언젠가는 남편이 차를 사줬다며 자랑을 하길래 역시 그녀가 저한테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녀와는 반대로 아내와의 불화가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될 수 있는 게 계기가 되었거든요. 아무튼 제 마음을 접었다고 해도 그녀를 일부러 피해 다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녀가 저를 이성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난데없이 그녀를 피하는 건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대신 그녀와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게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소비했으면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피차 각자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 있는 주말에는 서로 얼굴 볼 일도 없었고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들으면 그녀는 금술이 꽤나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운전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차는 사줬지만 그 차를 가지고 동네 마트나 돌아다니는 게 고작이고 가끔씩 자기도 바람을 쐬러 가고 싶고 지방에 사는 부모님 만나러 훌쩍 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운전이 서툴러서 못한다고 운전을 꼭 배우고 싶은데 남편은 바쁘니까 가르쳐줄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려운 일이겠나 싶어서 그녀 차에 탔는데 그녀가 운전이 생각보다 수준급이더라고요. 못하는 척을 애써 하고 있지만 운전을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녀가 고속도로를 타고 잠깐 저랑 멀리까지 가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지만 일단 그녀가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바닷가까지 가서
바다 구경하면서 그녀가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놨어요. 가끔씩 너무 갑갑해서 미칠 지경인데 아파트에 마음 터놓고 대화할 상대인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면서요. 그녀는 원래 지방에서 살았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남편 따라와서 서울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 출근하면 항상 외톨이로 살아야 하나 걱정했는데 저를 마침 딱 만나게 되었고 친구처럼 지내는 제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녀와 제가 나이차가 10살은 나는데 친구 같다고 하니 조금 기분이 이상했어요. 남자 이상은 안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잠깐 정신이 팔려 황홀함을 즐기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그녀를 밀쳐냈어요. 저야 그녀에게 호감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녀도 남편과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 굳이 저랑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친구 사이로 지내는 지금을 유지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녀는 저한테 보여줄 게 있다고 하면서 다시 저를 차에 태우더군요. 그리고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저희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통하는 문 근처에 차를 세우고 여기서 기다리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라고 하면서 그냥 있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10분, 20분, 30분 그렇게 계속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딱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타는 외제차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익숙한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차에 타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저렇게 둘이 언제부터 만나고 다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곳까지 둘이서 아주 손을 꼭 붙잡고 가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그 자식의 와이프인 그녀와 차 안에서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가 답답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제게 보여주고 싶다는 게 뭔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이 장면을 본 저에게 보고만 있을 수 있냐는 듯이 우리도 못할 게 뭐가 있겠냐며 차도 있겠다 밖에 같이 나가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와 집 근처 번화가에 위치한 숙박업소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으로 야경이 비치는데 저희 집이 보였어요. 에어컨 실외기 위치만 봐도 우리 집이 뭔지 정확하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집에 불은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바로 윗집은 방이고 거실이고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예상은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가의 아파트가 작은 창문으로 겨워 보이는 싸구려 숙박업소에서 윗집에 사는 여자와 함께 서로의 배우자가 보내고 있을 시간을 똑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친해질 계기가 있었나 골똘히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그날 위층에 주의를 주러 간 아내가 그때부터 윗집 남자,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과 눈이 맞았던 것 같네요. 그녀의 말을 들어보니 그녀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잘 사는 집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남자인데 다른 건 모르고 젊고 예쁜 와이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트로피처럼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지방에서 집안이 어려운 곳에 예쁜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한 거라 하네요. 그런데 남편의 갑질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윗집에 주의를 주러 갔을 때 그녀의 차림새가 왜 그랬는지 다 설명이 되더군요. 그런 곤란한 요구도 다 들어줬건만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못 배우고 무식하다고 하면서 엄청 무시했다고 합니다. 무시당한 것도 서러운데 언제는 차를 한 대 뽑아주면서 자기가 말하는 날에는 집에도 들어오지 말고 어디든지 가 있으라고 했다는군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수준 맞는 상대를 찾았다며 그 여자랑 같이 있고 싶을 때는 그녀 보고 자리를 피해달랬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그 수준 맞는 상대가 아랫집에 살고 있던 저희 와이프였던 거고요. 어차피 저희는 쇼윈도 부부다 보니 아내가 윗집 놈을 만나던 아랫집 할아버지를 만나던 저는 크게 상관 안 했는데 그녀는 많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자기 남편을 뺏어간 여자의 남편인 제가 너무 미웠지만 저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도 잘 통하고 마음 편한 상대가 되니 그녀 마음속에서 저절로 제가 커져만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저한테 일러 바치는 게 과연 저를 위해 좋은 일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제가 쇼윈도 부부라는 사실을 몰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건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해주고 저의 상황을 다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아내와 그녀의 남편이 아직도 둘이 몰래 만나듯 저도 윗집 그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각자 수준에 맞는 사람 찾아서 이혼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아내도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고 어차피 두 부부 사이에 배우자만 바뀐 건데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나 그녀는 서로의 배우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삶을 영위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두 사람은 겉핥기식으로 부부 사이 유지하면서라도 바깥에는 보기 좋은 부부 연기하면서 젊고 예쁜 마누라, 어리고 잘생긴 남편남들에게 자랑하면서 사는 게 그들한테는 더 값진 일이지 않겠나 싶어요. 누가 보면 뭐 저런 관계가 다 있냐고 하시겠지만 당장 저도 결혼 생활 10년 차 동안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던 것 같네요. 현재에 충실하고 상대방에게 진실된 사이가 이렇게 정신건강에 좋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신혼이지만 차라리 일찍부터 이렇게 살면서 가짜 인생 살며 참아가며 사는 걸 배우게 하는 것보다 현재를 가장 행복하게 살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저도 저의 행복 찾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